장마가 쏟아지던 날 사내가 떨어뜨린 낡은 펜던트를 은영이 줍습니다. 뒷면에 흐릿한 각인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은영의 손이 떨립니다. 2001년 3월 12일 YNE 내 사람 평생 26 가난했던 신혼 시절 은영이 직접 새겨준 바로 그 글씨입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잠겨 나오고 사내는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요. 이게 왜 제 주머니에 있는지.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 안쪽 골목에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은영식당이라는 간판 아래 작은 국밥집의 형광등이 어둠을 밀어내는 순간이죠. 주인 은영은 올해 66입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무쇠솥 뚜껑을 열고 사고를 하나씩 얹어 놓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기 전에 대파 뿌리를 넣고 생강 한 조각을 툭 던져 넣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주방은 금방 따뜻해집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직 손님이 오기 전 은영 혼자만의 시간이죠.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입니다. 아직 어둡지만 가끔 지나가는 상인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리어카 바퀴가 돌 틈새를 지날 때 나는 덜컹거림,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은영은 이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곳에서 국밥집을 연 지 20회가 넘었습니다. 처음엔 빚을 갚으려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가게가 은영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5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채소 가게를 하는 김 씨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맨 모습 그대로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은영은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놓습니다. 김 씨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후루룩 소리 내며 마십니다. 사장님, 오늘도 맑게 끓였네요. 은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속 든든해야 장사도 하시죠. 김 씨가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같은 날씨엔 국물이 보약이에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선 가게 주인, 과일 장사 아줌마, 새벽 청소를 마친 환경미화원들 모두 단골입니다. 은영은 각자 좋아하는 김치 종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깍두기를, 어떤 이는 묵은지를 좋아합니다. 국밥 위에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는 사람도 있고 소금만 살짝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영은 말없이 각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챙겨줍니다. 6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은영도 주방을 정리하며 오늘 장을 봐야 할 재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사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파도 한 단 더 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게 앞 파란 벤치에 누군가 앉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낡은 군용 야상을 걸친 사내입니다.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고 어깨가 구부정합니다. 머리는 길게 자라 있고 수염도 덥수룩합니다. 시장 사람들은 박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근처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냥 벤치에 앉아 있기만 합니다. 해를 쬐거나 비를 피하거나 그저 멍하니 시장 풍경을 바라봅니다.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큰 그릇에 국물을 가득 담고 밥을 한 공기 퍼 담습니다. 김치도 한 접시 담습니다. 쟁반에 올려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은영이 다가가자 사내가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흐릿합니다.
은영이 말합니다.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사내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은영은 돌아서려다가 문득 사내의 손등을 봅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아문 흉터, 햇빛에 검게 그을린 피부 사이로 흰 살이 드러나 있습니다. 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흉터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은영이 물어봅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사내는 잠시 눈을 피합니다. 그릇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은영은 더 묻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내내 사내의 손등이 떠오릅니다. 저 흉터는 언제 생긴 걸까? 얼마나 아팠을까? 왜 기억이 없다는 걸까? 은영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우려 합니다.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하는 게 내일이니까. 누가 뭐라 할까? 밥 한 그릇 더 주는 걸. 그런데도 가슴속 어딘가가 계속 울립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희미하게 떠오르려는 기억의 파편들. 은영은 물을 한 컵 마시고 깊게 숨을 쉽니다. 괜찮아. 그냥 모르는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사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국밥을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익숙합니다. 은영은 눈을 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내는 여전히 그 파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같은 자리입니다. 은영은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처음엔 그저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사내가 국을 마실 때 목을 넘기는 모습, 김치를 집을 때 젓가락을 쥐는 방식,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두 손으로 공손히 돌려줄 때의 표정, 모두 낯설지 않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고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시장 골목은 금방 무릉덩이 투성이가 됩니다. 상인들이 비닐을 덮고 물건을 옮기느라 바쁩니다. 은영도 가게 앞 배수구를 확인하러 나갔다가 사내를 봅니다. 벤치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영이 다가갑니다. 우산 없으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내가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당황스럽습니다. 사내가 일어서려다 허겁지겁 품속을 뒤집니다. 무언가를 찾는 모습입니다. 그때 작은 물건 하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딸랑 소리를 내며 은영 발밑까지 굴러옵니다. 은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줍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낡은 은 펜던트입니다. 손때가 묻어 윤기가 흐릿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은 흔적이 있습니다. 은영이 펜던트를 뒤집습니다. 뒷면에 흐릿한 각인이 보입니다. 2001년 3월 12일 YNE 내 사람 평생. 은영의 손이 떨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건 내가 새긴 글씨입니다. 26살 가난했던 신혼 시절 남편 기훈이 공사판에서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은영은 그 돈으로 작은 은 펜던트를 샀습니다. 귀금속 가게 주인에게 부탁해서 직접 글씨를 새겼습니다. Y는 0, E는 은영의 이름 첫 글자, N이는 엔드의 줄임말, 내 사람, 평생이라는 약속. 기훈은 그 펜던트를 목에 걸고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고개를 들어 사내를 봅니다. 사내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은영의 입술이 떨립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목소리가 잠겨 나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요. 이게 왜 제 주머니에 있는지 사내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입니다. 은영이 펜던트를 쥔 손을 가슴에 댑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은영이 묻습니다. 사내가 이마를 짚으며 말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냥 있었어요. 계속. 은영은 더 물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집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옷 말리셔야죠. 은영이 사내를 이끕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지만 은영은 사내의 팔을 잡습니다.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사내는 구석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은영은 수건을 가져다 줍니다. 사내가 머리를 닦고 얼굴을 닦습니다. 은영은 주방에서 따끈한 차를 끓입니다. 손이 계속 떨립니다. 찻잔을 들고 나오는데 물이 출렁입니다. 사내 앞에 찻잔을 놓고 은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사내가 고개를 젓습니다. 사람들은 박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은영은 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사람이 기훈일 리 없습니다. 기훈은 20년 전에 떠났습니다. 빚을 갚겠다며 돈을 벌어오겠다며 새벽에 쪽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은영은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5년. 하지만 기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영은 포기했습니다. 죽었거나 도망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펜던트는 뭡니까? 왜 이 사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은영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사내가 차를 마시고 일어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은영이 펜던트를 내밉니다. 이거 드세요. 사내가 펜던트를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를 나갑니다. 은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걸이,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옵니다. 밤이 되자 은영은 가게 문을 닫고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냅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은영이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결혼 사진입니다. IMF 터지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기훈은 당시 47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은영도 웃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은영이 사진 속 기훈의 목을 봅니다. 펜던트가 걸려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집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펜던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펜던트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은영이 직접 새긴 글씨니까요. 은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당신이 맞으면 왜 돌아오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나를 찾지 못했어요? 방 안은 고요합니다. 빗소리만 창을 두드립니다. 은영은 한참을 울다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내일 주민센터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기훈인지. 다음 날 아침 은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오늘은 일찍 닫는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9시가 되자 앞치마를 벗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모를 진실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지 담당 박 주무관이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은영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기요, 노숙인 등록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 주무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은영을 봅니다.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은영이 사내의 인상착의를 설명합니다. 군용 야상을 입고 시장 근처 파란 벤치에 주로 있다고 말합니다. 박 주무관이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이분이시군요. 박무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쯤 구청에서 보호 조치했던 기록이 있네요. 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 주무관이 기록을 읽어내려갑니다. 공사장 추락사고로 머리를 다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기억 손상이 심했대요. 보호자도 없고 주소도 불명이라 노숙인으로 등록된 거예요. 그 뒤로 간간히 쉼터를 이용하신 기록은 있는데 정착하지는 못하셨나 봅니다. 은영의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혹시 지문 대조 같은 건 할 수 있나요? 박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합니다. 예전 지문 기록이 있으면요. 실종 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찰서에 자료가 남아 있을 겁니다. 은영이 감사 인사를 하고 주민센터를 나섭니다.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바로 영등포 경찰서로 향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실종 신고 기록 확인을 요청합니다. 담당 형사가 나와 은영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실종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형사가 묻습니다. 서기훈입니다. 2003년에 신고했어요. 은영이 대답합니다. 형사가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네,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훈, 당시 47세, 영등포 거주, 건설 하청업 종사자. 2003년 4월에 실종 신고 접수되었고 지문 자료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은영의 손에 땀이 맺힙니다. 그럼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사람이 혹시 남편인 것 같아서요. 형사가 눈을 크게 뜹니다. 20년 만에 찾으신 거예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형사가 메모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서 지문을 채취하면 대조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은영이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하고 싶어요.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사모님, 기대는 하시되 너무 마음 다치지는 마세요. 20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설령 같은 사람이라 해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사가 서류를 건넵니다. 이 동의서를 받아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영이 서류를 받아들고 경찰서를 나섭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만약 정말 기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잃었다면 그건 기훈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은영이 겪은 고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아들 준호를 혼자 키우고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아온 날들. 그 모든 게 기운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사내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은영이 다가갑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사내가 고개를 듭니다. 은영이 동의서를 꺼냅니다.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신원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내가 서류를 받아듭니다. 글씨를 천천히 읽습니다.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는 모습입니다. 가족이요? 사내가 중얼거립니다. 저한테 가족이 있을까요?
은영이 대답합니다. 있을 수도 있죠. 찾아봐야 알 수 있어요. 사내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은영이 펜을 건넵니다. 사내가 서툰 글씨로 이름을 씁니다. 박무성. 은영은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저립니다. 기운의 필체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20년이면 글씨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은영은 사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문 채취는 금방 끝났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연락드릴게요. 은영과 사내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은영은 사내를 힐끔힐끔 봅니다. 옆모습이 낯익습니다. 코의 선, 턱의 각도, 걸을 때 왼쪽 다리를 살짝 끄는 습관. 기운도 예전에 공사장에서 다친 뒤 그렇게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영은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2층 방에 올라가 창밖을 봅니다. 사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봅니다. 은영이 혼잣말을 합니다. 당신이 맞으면 왜 돌아오지 못했어요? 날 잊은 건가요? 아니면 돌아올 수 없었던 건가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가슴 속에는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은영은 눈을 감습니다. 만약 기운이 맞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은영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붑니다. 사내의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은영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립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 은영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아들 준호입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은영이 대답합니다. 가게에 있지. 왜 그래? 준호가 거칠게 숨을 내쉽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아빠 찾는다고 경찰서 갔다며? 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준호가 소리칩니다. 형사님이 확인 전화했어. 유족 연락처로 내 번호 남아있었나 봐. 은영은 말문이 막힙니다. 준호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엄마, 정신 차려. 20년이야, 20년. 그 인간은 우릴 버렸어. 왜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해?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준호야, 혹시 아빠가 돌아오고 싶었는데 못 온 거라면 어떡해? 준호가 비웃듯 말합니다. 못 온 게 아니라 안 온 거야. 차이를 모르겠어? 전화가 끊깁니다. 은영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쥐고 서 있습니다. 준호의 분노가 이해됩니다. 기운이 사라진 뒤 준호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준호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에도 은영 혼자 갔습니다. 대학 입학식도, 취직 면접도, 결혼식도 없는 아버지 자리가 준호를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가게로 들이닥칩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모습입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영이 손을 내밉니다. 준호야, 진정해. 준호가 식탁을 손으로 탁 칩니다. 진정하라고? 엄마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20년 동안 우릴 버린 인간을 찾겠다는 거잖아. 은영이 조용히 말합니다. 버린 게 아니고 사채 때문에. 준호가 말을 자릅니다. 사채? 그래, 사채. 그런데 그 사채가 누구 빚이었는데? 그 빚 때문에 누가 고생했는데? 엄마야, 엄마. 나도.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 나 중학교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애들이 다 알았어.
우리 아빠가 빚쟁이한테 쫓겨 도망간 거. 선생님들도 다 수군거렸어. 나 혼자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은영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미안해,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하면 그만해. 더 이상 그 사람 찾지 마. 설령 찾아도 나는 아버지로 안 인정할 거야. 은영이 준호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준호는 뿌리칩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립니다. 동서상수가 들어섭니다. 형수, 또 그 사람 얘기야? 상수가 한숨을 쉽니다. 준호 말이 맞아. 이제 그만 잊어. 형이 남긴 건 빚과 수치뿐이었잖아. 은영이 상수를 봅니다. 68, 기운보다 4살 어립니다. 넉넉한 체구에 말끔한 차림입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눈에는 늘 석연치 않은 그림자가 어립니다. IMF가 터진 직후 형제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가 기울었습니다. 그때 상수가 기훈에게 말했습니다. 형, 회사 살리려면 대출 좀 받아야겠어. 형 명의로 좀 해줘. 기훈은 동생을 믿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결국 망했습니다. 상수는 재빨리 공장 담보를 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명확합니다. 상수 명의로 먼저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기훈은 빈손으로 남았고 사채만 떠안았습니다. 그런데도 상수는 늘 말합니다. 나는 형을 말렸어. 형이 고집부렸지. 은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힙니다. 말렸다고? 아니죠. 당신이 도장을 가져갔잖아요. 상수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습니다. 뒷면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보입니다. 소송은 그만, 현실을 보세요. 은영이 명함을 봅니다. 상수가 말합니다. 형수, 형을 찾아봤자 뭐해. 20년 전 빚은 이미 탕감됐잖아. 이제 편하게 살아. 준호도 장가갔고 손주도 생겼는데. 은영이 명함을 밀어냅니다. 현실이요? 내 현실은 진실 없이 굳지 않습니다. 상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형수, 무슨 소리야? 나도 피해자야. 회사 망해서 나도 힘들었어. 은영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런데 처남은 공장명에 뺐잖아요. 형님은 빈손이었는데. 상수가 당황합니다. 그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형도 이해했을 거야. 은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동생 믿고 당한 걸까요? 준호가 끼어듭니다. 엄마, 그만해. 삼촌도 힘들었던 거야. 은영이 준호를 봅니다. 준호야, 넌 진실을 모르잖아. 준호가 소리칩니다. 진실? 진실이 뭔데? 아빠가 우릴 버린 게 진실이야. 은영이 눈물을 닦습니다. 아빠는 우릴 살리려고 공사장에 갔던 거야. 그날 밤 사고를 당한 거고. 준호가 비웃습니다. 증거는? 그냥 엄마 추측이잖아. 상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형수, 나는 간다. 건강 챙기고 이제 그만 과거는 놓아. 상수가 문을 나갑니다. 준호도 따라 나가려다 돌아섭니다. 엄마, 나는 인정 못해. 그 사람이 아빠라고 해도. 준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은영은 혼자 남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울음을 참습니다. 가슴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습니다. 밤, 은영은 2층 방 창가에 앉습니다. 바깥을 보니 사내가 벤치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웅크려 있습니다. 은영은 담요를 하나 더 들고 내려갑니다. 사내 위에 살며시 덮어줍니다. 사내가 잠결에 중얼거립니다. 미안합니다.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은영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은영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뒤
낯선 남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내입니다. 값싼 양복을 입고 있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은영이 주방에서 나와 묻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밉니다. 저는 채권 추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모님, 오래전 일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원에서 다 정리됐어요. 남자가 웃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입니다. 그건 원금 얘기고요. 이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끝난 일입니다. 서류도 다 있어요. 돌아가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남편분한테 받아야겠네요. 살아계시다며? 요즘 시장에 계시다는 소문 들었는데 은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시장 쪽을 턱으로 가리킵니다. 저기 벤치에 앉아 계시는 분 아닙니까? 사모님이 국밥 갖다 주시더라고요. 매일. 은영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맞다 해도 법적으로 끝난 빚입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다는 거 아시죠? 시장 사람들 입이 가벼운 건 사모님도 아실 텐데. 남자가 돌아섭니다. 은영은 그 뒷모습을 노려봅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대로 소문은 빠릅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에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은영이 남편 살아있대. 노숙자로 있다며? 창피해서 어떻게 장사해? 단골 몇 명이 발걸음을 줄입니다. 아침에 늘 오던 생선 가게 주인도 오지 않습니다. 은영은 말없이 국을 끓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준호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 하나가 술에 취해 말합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노숙자였대?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무슨 소리야? 동료가 웃으며 말합니다. 시장에서 다들 그러던데. 우리 와이프가 거기서 장 보거든. 은영식당 주인 남편이 노숙자로 살다가 돌아왔다며?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40년을 살면서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다시 벌어집니다. 중학생 때 친구들 앞에서 당한 수치가 떠오릅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영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 나 회사 못 다니겠어. 은영은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제발. 나도 살아야 해. 내 아이들도 생각해줘. 할아버지가 노숙자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애들은 어떻게 해? 전화가 끊깁니다. 은영은 주방 구석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모르는 척 살았어야 했나? 그날 밤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천둥 소리가 시장을 뒤흔듭니다. 은영은 가게 문을 닫으려다 문득 벤치를 봅니다. 사내가 비를 맞고 있습니다. 담요를 머리 위에 덮었지만 온몸이 젖어 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거친 기침입니다. 은영이 우산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내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은영이 사내의 팔을 잡습니다. 안 괜찮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사내를 이끌고 가게로 들어갑니다. 사내는 비틀거립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사내가 쓰러집니다. 은영이 비명을 지르며 사내를 부축합니다.
정신 차려요. 하지만 사내는 의식을 잃습니다. 은영이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릅니다. 응급실입니다. 의사가 나와 은영에게 말합니다. 폐렴 증상이 심합니다. 오래 방치하셨나 봐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은영이 묻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치료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누구시죠? 은영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영은 서류를 받아듭니다. 보호자란에 펜을 댑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름을 쓰려는데 머뭇거려집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준호는 반대할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도 수군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름을 씁니다. 관계란에는 배우자라고 씁니다. 펜을 놓는 순간 눈물이 떨어집니다. 병실로 들어갑니다. 사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은영이 침대 옆에 앉습니다. 사내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입니다. 은영이 속삭입니다. 미안해요.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고생시켜서. 사내는 잠들어 있습니다. 은영은 사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의무 기록을 보니 과거에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혈종 수술을 받으셨네요.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입니다. 그 뒤로 장기간 기억 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소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분 진술이 중요합니다. 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습니다. 은영은 병실 의자에서 졸다 깹니다. 사내가 작은 신음을 냅니다. 은영이 일어나 물을 떠다 줍니다. 사내가 눈을 뜹니다. 은영을 봅니다. 여기가 어디죠? 은영이 대답합니다.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제가 모셨어요. 사내가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폐를 끼쳤네요. 은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니 괜찮아요. 사내가 천장을 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까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사내가 은영을 봅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은영이 손을 꽉 쥡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이 병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습니다. 사모님, 지문 대조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담당 형사의 목소리입니다. 은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1시간 뒤 형사가 도착합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사모님 확인됐습니다. 박무성으로 등록된 분은 서기훈 씨가 맞습니다.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형사가 물 한 잔을 건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은영이 물을 마시고 진정합니다. 그럼 2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형사가 기록을 펼칩니다. 2003년 4월 공사장에서 야간 경비 중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폭우가 심했고 시야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주머니에 지갑이나 신분증이 없었거든요. 경막하혈종 수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은영이 묻습니다. 그럼 왜 그 공사장에 있었나요? 누가 보낸 거죠? 형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공사장 관리 기록을 보면 정식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그날만 들어간 것 같은데 누가 연결해 줬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은영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집니다. 상수입니다. 상수가 기훈에게 일자리를 소개했습니다. 한밤이라도 일감 있으면 붙어보라고 했습니다. 은영이 일어섭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형사가 서류를 건넵니다. 이건 신원 확인 서류입니다. 필요하실 겁니다. 은영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20년 만에 진실을 찾았습니다. 기훈은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공사장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옵니다. 기훈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은영이 침대 옆에 앉아 기훈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 맞았어. 서기훈. 내 남편. 눈물이 떨어집니다. 2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은영은 기훈의 손을 이마에 댑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집으로 가자. 오후에 은영은 상수를 만나러 갑니다. 상수의 공장은 시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장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상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납니다. 형수, 무슨 일이야? 은영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칩니다. 지문 대조 결과, 사고 기록, 등기부등본, 도장 거래 내역. 모두 은영이 준비한 것입니다. 처남, 이 도장 누가 가져갔죠? 은영이 등기부등본을 가리킵니다. 상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형수, 그건 은영이 말을 자릅니다. 형님이 아니라 처남이 공장 담보를 먼저 빼갔어요. 사채도 형님 이름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형님을 그날 밤 공사장에 보냈죠. 돈이 급하다고, 일감이 있다고. 상수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형수, 나도 살려고 그랬어. 회사가 망하면 나도 끝이었어. 은영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서 형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형님은 그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공사장에 간 거예요. 사채 독촉이 심해서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고 20년을 노숙자로 살았어요. 상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형이 살아 있었어? 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살아 있었어요. 시장에서 국밥 얻어먹으며 자기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상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입니다. 형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영이 눈물을 닦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세요. 은영이 민사소송 준비 서류를 꺼냅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처남이 형님 명의로 돌린 빚, 공장 담보 부정 취득, 모두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형님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협조하세요. 상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은영은 공장을 나섭니다. 가슴이 후련합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기훈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은영은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기훈이 깨어 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은영이 들어서자 기훈이 고개를 돌립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영이 미소 짓습니다. 당신 일 보러 다녀왔어요. 기훈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제 일이요? 은영이 침대 옆에 앉습니다. 이제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기훈이 은영을 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저를 아세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은영이 품에서 펜던트를 꺼냅니다. 기훈이 가지고 있던 그 펜던트입니다. 이거 기억나요? 기훈이 펜던트를 받아듭니다. 손으로 만지작거립니다. 이게 제 거였나요? 은영이 뒷면을 뒤집어 보여줍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 보여요? 2001년 3월 12일. YNE. 내 사람 평생. 제가 새긴 거예요. 당신 목에 걸어준 거고요. 기훈이 펜던트를 가슴에 댑니다. 눈을 감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해요. 이걸 보면 은영이 기훈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기훈이 은영을 봅니다. 눈빛이 촉촉해집니다. 제가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나 봐요. 은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네,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병실에 노을빛이 스며듭니다. 은영과 기훈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입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따뜻함이 병실을 가득 채웁니다. 은영이 속삭입니다. 기훈 씨,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기훈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이 기훈이에요? 은영이 미소 짓습니다. 네, 서기훈. 내 남편. 기훈이 퇴원한 날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이었습니다. 은영은 기훈을 가게 2층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방입니다. 기훈은 방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여기가 제 집이었나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집이었어요. 함께 살던 곳이에요. 기훈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낯선 듯 주위를 둘러봅니다.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3번 방문합니다. 기훈은 젓가락질부터 다시 배웁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제대로 짚지 못합니다. 밥알이 떨어지고 반찬이 흘러내립니다. 은영이 옆에서 천천히 가르칩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기훈이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너무 느려서 은영이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글자 연습도 시작합니다. 은영이 공책과 연필을 사옵니다. 기훈은 자기 이름부터 씁니다. 서기훈. 처음엔 삐뚤빼뚤합니다. 획이 떨리고 글자가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합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따라 씁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글씨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기훈이 웃습니다.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은영도 함께 웃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준호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얼굴이 야윈 것 같습니다. 은영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준호야, 왔구나. 준호가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은영이 위층을 가리킵니다. 2층에 계셔. 올라갈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방문을 열자 기훈이 책상에 앉아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습니다. 준호가 문 앞에 섭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손님 왔어요. 기훈이 고개를 돌립니다. 준호를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기훈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준호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은영이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 준호예요. 당신 아들. 기훈이 준호를 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들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기훈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여윈 몸. 20년 전 아버지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남아 있습니다. 준호가 어릴 적 기억하던 그 눈매입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정말 아버지예요? 기훈이 손을 내밉니다. 미안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입니다. 20년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준호가 울먹입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기훈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준호의 손을 꽉 쥡니다. 은영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준호가 물러서며 눈물을 닦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영이 대답합니다. 천천히 회복할 거야. 재활도 하고 기억도 되찾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은영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자주 와줘.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준호가 아버지를 봅니다. 자주 올게요. 아버지. 며칠 뒤 시장 봉사 모임에서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은영 식당에서 무료 국밥 나눔 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국밥을 대접하자는 뜻입니다. 은영은 흔쾌히 동의합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읍니다. 쌀을 내고 채소를 내고 고기를 냅니다. 첫 무료 국밥 날입니다. 가게 앞에 줄이 섭니다. 노숙인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 은영이 국을 끓이고 밥을 퍼 담습니다. 기운도 돕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그릇을 나르고 물을 따라줍니다.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상수도 나타납니다. 초라한 옷차림입니다.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와 팔을 다듬습니다. 은영이 놀라 묻습니다. 처남이 왜 여기 와요? 상수가 대답합니다. 형수가 말했잖아. 다음 무료 국밥 날엔 일찍 와서 파도 다듬으라고. 은영이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저쪽 파 다듬어요. 상수가 조용히 일을 시작합니다. 점심때가 되자 준호도 옵니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달려왔습니다. 아이들도 데려왔습니다. 준호의 딸과 아들입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처음 봅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기훈에게 달려듭니다. 기훈이 당황합니다. 은영이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 손주들이에요. 기훈이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포옹입니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빠져나갑니다. 시장 상인들이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모두 함께 정리합니다. 기훈이 젖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립니다. 싱크대 물에 젖은 손으로 만지다 보니 펜던트도 젖었습니다. 기훈이 펜던트를 들어봅니다. 저녁 햇살이 펜던트를 비춥니다. 각인된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기훈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옵니다. 은영. 은영이 돌아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훈이 펜던트를 쥐고 은영을 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입니다. 은영. 다시 말합니다. 더 또렷하게. 은영의 심장이 뜁니다. 주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춥니다. 기훈이 펜던트를 가슴에 댑니다. 눈을 감습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늦어도 죄송합니다. 은영이 다가갑니다. 기훈 씨? 기훈이 눈을 뜹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돌아오고 싶었어요. 길을 몰라서. 은영이 기훈을 안아줍니다.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늦었지만 왔어요. 준호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곁에 섭니다.
아버지, 정말 돌아오신 거죠? 기훈이 준호를 봅니다. 손을 뻗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기훈이 말합니다. 아들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힙니다. 20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은영식당 입구에는 작은 팻말이 붙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무료 국밥 50그릇, 시장 이웃들과 함께합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팻말입니다. 기훈이 직접 썼습니다. 글씨 연습을 하며 조금씩 나아진 필체입니다. 은영이 그 팻말을 볼 때마다 미소 짓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기훈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입니다. 재활 운동표가 벽에 붙어 있고 글자 연습 공책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훈은 그 자리에 앉아 운동을 합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기를 반복합니다. 팔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은영이 국을 끓이는 동안 기훈은 묵묵히 재활을 합니다.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파편처럼 떠오릅니다. 은영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준호가 태어난 날. 단편적이지만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기훈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은영에게 물어봅니다. 그날 날씨가 어땠어요? 내가 뭐라고 말했죠? 은영은 천천히 대답해 줍니다. 함께 기억을 채워갑니다. 상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법적 책임 일부를 인정하고 노후 대비로 모아둔 집 한 채를 처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손해액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은영은 법원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건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상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형수, 정말 미안했소. 은영이 대답합니다. 미안하면 다음 무료 국밥 날에 일찍 와서 파 다듬어요. 그날 이후 상수는 매달 빠짐없이 옵니다.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와 파를 다듬고 설거지를 돕습니다. 기훈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형, 미안해. 기훈은 기억이 완전하지 않지만 상수를 용서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합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 들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기훈이 서툰 손놀림으로 종이 접기를 해줍니다. 비행기도 접고 배도 접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할아버지 대단해. 기훈이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느 날 준호가 은영에게 묻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은영이 국물을 젓다 손을 멈춥니다. 준호를 봅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준호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웃는 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서요. 20년 동안 엄마가 진짜로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랬구나. 엄마가 힘들게 했구나. 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제가 컸어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예요. 은영이 준호를 안아줍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텼어. 준호도 엄마를 꽉 안아줍니다. 모자의 포옹입니다. 20년의 고생이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기훈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봅니다. 미소 짓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봄이 깊어갑니다. 시장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료 국밥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도 찾아옵니다. 은영과 기훈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퍼 담습니다. 준호와 상수도 함께 합니다. 시장 상인들도 거들어줍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합니다. 한 노인이 국을 받아들고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 참 따뜻하네요. 은영이 대답합니다. 예, 오늘은 유난히 그래요. 노인이 웃으며 국을 떠 마십니다. 마음이 담긴 국물이라 그런가 봐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이 담긴 국물. 맞는 말입니다. 이 국물에는 20년의 기다림과 용서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빠져나갑니다. 은영과 기훈은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예전에 기훈이 매일 앉아있던 그 파란 벤치입니다. 노을이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기훈이 펜던트를 꺼내봅니다. 이제는 늘 목에 걸고 다닙니다. 햇빛에 반짝입니다. 기훈이 펜던트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립니다. YNE. 은영이 옆에서 이어 말합니다. 내 사람 평생. 기훈이 은영을 봅니다. 당신이 내 사람이에요? 은영이 웃습니다. 네, 평생. 기훈이 은영의 손을 잡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해요. 은영이 손을 꽉 쥡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부부의 조용한 시간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내일 봐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은영과 기훈이 손을 흔들어 화답합니다. 상수도 공장으로 돌아가며 고개를 숙입니다. 준호는 아이들 손을 잡고 차로 향합니다. 떠나기 전 뒤돌아봅니다.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준호가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은영과 기훈은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기훈이 창가에 서서 시장을 내려다봅니다. 여기가 내 집이었구나. 은영이 옆에 섭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기훈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였죠? 은영이 대답합니다. 내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기훈이 웃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은영이 기훈을 안아줍니다. 기훈도 은영을 안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입니다. 늦었지만 따뜻합니다. 창밖에서 별이 뜹니다. 하나둘씩 빛납니다. 은영이 속삭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어요. 당신 집이니까. 기훈이 대답합니다. 네, 집에 왔어요. 드디어. 아래층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장 골목에서 마지막 리어카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평범한 밤의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은영에게는 이 소리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함께 듣는 소리니까요. 20년 동안 혼자 들었던 소리들을 이제는 둘이 함께 듣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반입니다. 은영이 먼저 일어나 주방으로 내려갑니다. 불을 켜고 무쇠솥을 준비합니다. 사고를 얹고 대파를 넣습니다. 익숙한 아침 풍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기훈이 내려옵니다. 도와줄게요. 은영이 웃습니다. 천천히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국을 끓입니다. 김이 피어오릅니다. 따뜻한 김입니다. 새벽 공기를 데웁니다. 첫 손님이 들어올 시간입니다. 은영 식당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함께 끓이는 국물입니다. 그 국물은 오늘도 시장 사람들의 아침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